안녕하세요. 저는 멜입니다. 이번 튜토리얼에서는 베이스 44를 사용해서 완전히 새로운 웹앱을 처음부터 끝까지 단계별로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릴 거예요. 베이스 44는 오직 여러분의 말만으로 몇 분 만에 완전한 기능의 앱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엄청나게 강력한 도구입니다. 코딩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먼저 단 하나의 프롬프트로 앱을 생성할 거예요. 그 다음에는 베이스 44에게 바꾸고 싶은 점을 말하기만 하면 앱을 원하는 대로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 계정 추가, 결제 통합, 강력한 AI 기능 포함 방법도 다룰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앱이 완전히 안전하고 출시할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다 보고 나면 코드 한 줄도 작성하지 않고 사전 경험 없이도 베이스 44로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명확한 설계도를 얻게 될 거예요. 시작하려면 베이스 44 계정이 필요합니다. 여기 있는 링크를 통해 무료로 가입할 수 있고 아니면 아래로 내려가서 영상 설명란의 첫 번째 링크를 클릭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바로 이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프롬프트를 입력하라는 데모 채팅 박스가 있지만 실제로 사용하려면 계정을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오른쪽 상단에 있는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가입하세요.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하거나 이메일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안내에 따라 가입 절차를 완료하세요. 가입이 완료되면 이제 완전히 작동하는 채팅 박스가 있는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앱의 첫 번째 초안을 만드는 것은 매우 간단하지만 약간의 노하우도 필요합니다. 원하는 앱의 모양과 기능에 대해 설명을 작성하기만 하면 됩니다. 설명을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쓸수록 첫 번째 초안이 더 잘 만들어집니다. 무엇을 만들지 잘 모르겠다면 템플릿을 둘러보고 다른 사람들이 만든 예시를 볼 수 있는 링크를 클릭하세요. 또는 채팅 아래에 있는 아이디어 버블 중 하나를 클릭해서 영감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만들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가장 성공적인 앱은 많은 사람들의 실제 문제를 해결해주는 앱입니다. 저의 경험과 수많은 밈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인데 어른이 되어서 가장 힘든 일 중 하나는 매일 저녁 무엇을 먹을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식사를 계획하는데 시간과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어서 실제로 먹고 싶은 음식을 고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장보기 목록을 작성하고 가게에 가서 모든 재료를 준비하는 것까지 해야 하죠.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과정을 간소화하고 식단 계획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주는 앱을 만들고 싶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사용자가 AI를 통해 모든 식단을 자동으로 계획받고 앱이 일주일치 상세 식단표와 레시피, 그리고 장보기 목록까지 제공해주는 앱을 만들고 싶어요. 매주 식단 계획은 사용자의 식이 선호와 제한 사항, 좋아하거나 먹고 싶은 요리, 칼로리 목표, 그리고 어떤 식사를 계획하고 싶은지부터 묻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아침, 점심, 저녁 또는 간식 등이 있겠죠. 다음으로 앱이 어떻게 보여야 할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직접 수동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면 스타일링 지침 버튼을 클릭해서 미리 설정된 스타일 프롬프트를 둘러볼 수도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스타일을 찾았다면 스타일 지침 추가를 클릭해서 프롬프트에 추가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로 스크롤하면 스타일 지침이 내 초기 앱 설명 바로 아래에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AI가 여러분이 원하는 바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추가로 제공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지금 입력하세요.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면 사진, 문서 또는 그 밖에 다양한 파일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프롬프트가 마음에 들면 전송 버튼을 클릭하세요. 다음 페이지로 이동하면 AI가 앱을 만들기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왼쪽에는 AI가 지침을 이해했음을 보여주는 응답과 앱의 다양한 요소를 구축하는 동안 진행 상황 표시기가 나타납니다. 이 초기 빌드는 완료까지 몇 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작업하는 동안 중요한 내용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 상단의 베이스 44 로고 드롭다운을 클릭하면 남아있는 메시지 크레딧 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팅에 보낼 때마다 한 번의 프롬프트가 한 크레딧으로 계산됩니다. 무료 플랜에서는 한 달에 25개의 크레딧이 제공되지만 하루에 최대 5개의 크레딧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다소 제한적이지만 나중에 이 부분은 해결할 예정입니다. 이제 완성된 앱이 어떻게 보이는지 보여드리기 위해 앞으로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입니다. AI가 앱을 완성했고 지금까지 본 결과에 매우 기대가 됩니다. 심플하고 깔끔한 인터페이스를 만들었고 스타일 지침도 잘 따랐으며 제가 요청한 주요 기능들도 갖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직접 테스트해봐야 합니다. 그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식단표를 만들기 위해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시기 제한과 선호하는 요리 종류를 선택할 수 있는 버튼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아래로 스크롤해 보니 어떤 식사를 계획할지 선택할 수 있고 일일 칼로리 목표나 한 끼당 인원수 같은 다른 설정도 할 수 있네요. 아침과 저녁만으로 식단표를 만들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칼로리와 인원수는 그대로 두고 식단표 생성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AI가
제 앱에 AI 기능을 구현한 것 같고 지금 백그라운드에서 식단표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 정말 멋진 로딩 인디케이터도 있네요. 세련된 디테일입니다. 잠시 후 AI가 처리를 마치고 전체 식단표가 완성된 것 같아요. 요일을 클릭하면 그날의 식단을 열어서 어떤 식사가 선택됐는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레시피 보기 드롭다운이 있어서 클릭하면 재료와 조리법이 모두 나옵니다. 이 오믈렛 정말 맛있어 보이네. 맨 위로 올라가면 식품 카테고리별로 정리된 장보기 목록도 자동으로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각 항목 옆에 버튼을 눌러서 리스트에서 지울 수도 있어요. 이 기능은 마트에서 정말 유용할 것 같네요. 핸드폰으로 목록을 띄워서 장바구니에 담을 때마다 체크하면 되겠어요. 지금까지는 정말 만족스럽네요. 대시보드로 돌아가면 이번 주 식단표 카드가 보입니다. 앱을 테스트할 때는 화면 상단에 있는 모바일 토글을 꼭 눌러서 작은 화면에서 앱이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하세요. 이건 정말 중요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휴대폰으로 새로운 앱을 찾아보기 때문에 어떤 기기에서든 앱이 잘 보이고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게 필요해요. 좋아요. 약 4분 만에 작동하는 식단 플래너 앱이 완성됐고 전반적으로 아주 좋은 출발이에요. 이제 앱을 커스터마이즈 해봅시다. 앱을 변경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쉽고 간단한 방법인 비주얼 편집부터 시작해볼게요. 왼쪽 하단에서 비주얼 편집 모드를 켜세요. 이제 앱의 다양한 요소 위에 마우스를 올리면 파란색 상자가 해당 요소를 둘러싸고 HTML 요소 태그도 함께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이 H1 헤더 같은 요소를 클릭하면 툴바가 나타나. 이제 T 아이콘을 클릭해서 텍스트 에디터를 열고 헤더의 텍스트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Your meal plans로 My meal plans로 바꾸고 싶어요. 다음으로 A 아이콘을 클릭해서 글자 크기나 폰트 두께 같은 텍스트 스타일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변경이 끝나면 왼쪽 하단 채팅에 나타나는 저장 버튼을 클릭하세요. 변경 사항이 앱에 적용되는 동안 잠시 로딩 아이콘이 나타납니다. 작업이 완료되면 베이스44 드롭다운을 열어보면 아직 크레딧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비주얼 편집 도구의 장점이에요. 메시지 크레딧을 전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작은 변경을 할 때 정말 유용하죠. 물론 이 기능은 변경하고 싶은 요소가 이미 페이지에 존재하고 동적으로 생성되지 않을 때만 작동합니다. 기능 추가처럼 더 큰 변경을 하려면 채팅을 사용해야 합니다. 한 가지 기억하세요. 채팅 프롬프트를 사용할 때마다 메시지 크레딧이 하나씩 소모되니 프롬프트를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쇼핑 리스트로 이동해 볼게요. 사용자가 자신의 쇼핑 리스트를 PDF로 내보내서 다른 사람과 공유하거나 인쇄할 수 있게 하고 싶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럴 땐 채팅에서 간단히 요청하면 됩니다. 사용자가 자신의 쇼핑 리스트를 인쇄 가능한 PDF로 내보낼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해 주세요. 그리고 전송을 클릭하겠습니다. 처음 빌드를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AI가 요청을 처리하기 시작하면 채팅에서 상태 업데이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AI 변경 사항은 적용하는데 몇 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는 처리 시간을 건너뛰겠습니다. 요청이 처리되었고 이제 앱이 다시 렌더링 되었습니다. 식단표를 찾을 수 없다는 오류 메시지가 떴으니 대시보드로 돌아가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제 식단표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식단표를 열고 쇼핑 리스트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제 PDF로 인쇄하기 버튼이 생겼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해 보면 쇼핑 리스트에 인쇄 미리 보기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식이 더 깔끔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 페이지에 걸쳐 나오네요. 필요하다면 추가 프롬프트로 이런 세부 사항을 언제든지 다듬을 수 있습니다. 이제 채팅과 시각적 편집 선택기를 모두 활용하는 하이브리드 방식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페이지의 배경색을 바꾸고 그라데이션을 추가하고 싶다고 해봅시다. 시각적 편집 툴바로 배경색은 바꿀 수 있지만 미묘한 그라데이션을 추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시각적 편집 모드를 활성화하고 변경하고 싶은 배경 요소를 선택한 다음 채팅을 통해 AI에게 선택한 요소에서 바꾸고 싶은 점을 정확히 지시하는 것입니다. 이제 요청을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다시피 AI가 제가 요청한 대로 정확히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페이지가 더 어두운 복숭아색이 되었고 미묘한 그라데이션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제 만약 우리가 이 변경사항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봅시다. 이걸 어떻게 되돌릴 수 있을까요? 그건 간단합니다. 변경사항을 되돌리려면 채팅으로 가서 되돌리고 싶은 메시지 프롬프트를 찾으세요. 그런 다음 이 작업 되돌리기를 클릭하고 확인 팝업에서 OK를 누르세요. 베이스44는 이제 변경사항을 취소하고 앱의 마지막 버전으로 되돌립니다. 식단 계획 페이지로 돌아가 보면 배경이 다시 흰색으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왼쪽 상단의 버전 기록을 열어서 목록에서 되돌리고 싶은 앱의 특정 버전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몇 가지 추가 프롬프트 기법과 설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AI 채팅은 시각적 프롬프트도 이해합니다. 이 기능은 디버깅 할 때 매우 유용한데 이에 대해서는 이 튜토리얼에서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이 로고가 복숭 아색 버블로 둘러싸여 있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봅시다. AI에게 정확히 어떤 부분을 말하는지 보여주기 위해 스크린샷을 찍어보겠습니다. 맥에서는 Command Shift 4를 누른 다음 스크린샷을 찍고 싶은 영역을 드래그해서 선택합니다. 스크린샷을 찍은 후에는 그 이미지를 채팅창에 드래그해서 넣거나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 시스템에 저장된 위치에서 직접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왕 여기 있는 김에 톱니바퀴 아이콘을 클릭해서 고급 설정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용할 AI 모델을 선택할 수 있지만 자동으로 설정해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베이스 44는 여러분의 앱에 가장 적합한 모델을 자동으로 선택해줍니다. 또한 AI 컨트롤을 열어서 모든 프롬프트에 적용되는 맞춤 지침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능은 반복해서 말하고 싶지 않은 특정 스타일 가이드라인이나 선호사항이 있을 때 유용합니다. Freeze Files 옵션도 있습니다. 무언가 완벽하게 작동하는 파일이 있다면 해당 파일을 고정해서 AI가 실수로 수정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직 핵심 기능을 개발 중이기 때문에 이 설정들은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아직 채팅창에 되돌린 이미지에 텍스트가 남아있으니 이 부분을 삭제하고 방금 캡처한 로고 말풍선 스크린샷을 참고해서 원하는 변경 사항을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로고, 아이콘, 그리고 태그라인이 회색 배경 위에 바로 나타나길 원합니다. 약간의 처리가 끝난 후 베이스 44가 변경사항을 적용했고 이제 제 로고 섹션이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오늘 사용할 수 있는 크레딧이 모두 소진되어서 잠시 편집을 멈추고 쉬어가겠습니다. 이제 변경하는 방법은 알게 되었으니 앱 관리는 어떻게 할까요? 대시보드는 모든 것을 관리하는 컨트롤 센터입니다. 중요한 부분을 보여드릴게요. 상단에는 미리 보기와 대시보드 간 전환할 수 있는 스위치가 있습니다. 지금은 미리 보기를 보고 있습니다. 이미 보셨듯이 이 화면은 앱의 개발 환경 미리 보기입니다. 대시보드 버튼을 클릭하면 앱의 컨트롤 센터를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 탭에서는 앱의 모든 현재 사용자, 그들의 역할, 관리자 또는 일반 사용자, 이메일, 전체 이름, 그리고 앱이 사용자에 대해 수집한 기타 모든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자를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탭입니다. 이곳에서는 모든 데이터베이스 테이블과 그 스키마 구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은 식단표 테이블 하나뿐입니다. 앱 분석, 도메인 설정, 보안 설정, 그리고 코드에 대한 탭도 있습니다. 코드 탭을 잠깐 열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베이스 44가 생성한 모든 파일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파일들 중 아무거나 클릭해서 코드를 볼 수 있습니다. 유료 플랜을 사용 중이라면 여기서 직접 코드를 수정할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은 더 고급 기능이기 때문에 이번 튜토리얼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메인 대시보드로 돌아가면 나중에 설정할 에이전트, 로그, API 작업, 그리고 일반 앱 설정에 대한 탭도 있습니다. 앱의 공개 여부가 현재 공개로 설정되어 있지만 접근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하세요. 마지막 탭은 인증 방법을 설정하는 곳으로 이 부분은 나중에 다룰 예정입니다. 이제 꽤 탄탄한 시작점이 마련되었으니 사용자 입장에서 우리 앱이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해 봅시다. 앱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충분히 테스트한 후에는 오른쪽 상단의 게시 버튼을 클릭하고 앱 게시를 눌러 현재 버전의 앱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앱이 지정된 도메인에 배포되고 새 탭이 열립니다. 우리 앱은 로그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로그인 화면이 나타납니다. 새 계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메일 방식을 사용해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겠습니다. 이메일로 인증 메시지가 오기 때문에 코드를 받아서 여기에 입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로그인 화면으로 리디렉션 되니 새로 만든 계정 정보로 로그인 하겠습니다. 그리고 짜잔! 이제 라이브 웹앱에 들어왔고 아주 멋지게 보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제가 새 사용자로 이 앱에 가입했는데 다른 사람의 식단표가 보인다는 점입니다. 현재 모든 사용자는 앱 데이터베이스에 생성되고 저장된 모든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건 심각한 보안 문제이자 프라이버시 침해입니다. 물론 지금은 단순한 식단표일 뿐이지만 만약 이게 예를 들어 금융앱 같은 거라면 정말 치명적인 결함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 데이터는 반드시 보호되어야 하며 사용자가 자신의 데이터에만 접근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데이터에는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오른쪽 하단에 보기 싫은 Edit with Base 44 태그가 있다는 점입니다. 사용자가 이 태그를 클릭하면 코드 설정과 모든 것을 포함해 이 앱을 복제할 수 있어서 당신의 아이디어를 가져가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무언가 혁신적인 것을 만들고 있다면 이건 절대 좋은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작업물을 훔쳐가길 원하지 않을 겁니다. 또한 브라우저의 URL에는 무작위 숫자가 가득하고 베이스 44의 브랜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건 개인 프로젝트에는 괜찮을 수 있지만 대중에게 공개되는 웹앱이라면 전혀 전문적이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앱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Stripe 같은 결제 프로세서를 연동해야 하는데 아직 연결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문제는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지만 변경사항을 적용하려면 유료 플랜이 필요합니다. 베이스 44 인터페이스로 돌아가면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채팅의 모든 플랜 보기 버튼이 나타나면 클릭하거나 왼쪽 상단의 베이스 44 로고 드롭다운을 클릭한 후 플랜 업그레이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양한 플랜 목록이 표시됩니다. 스타터 플랜은 연간 결제 시 월 16달러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 플랜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해당 플랜으로 베이스 44로 편집 태그를 끄고 인증을 설정할 수는 있지만 결제용 스트라이프와 같은 백엔드 통합 기능이나 커스텀 도메인 연결을 하려면 빌더 플랜 이상이 필요합니다. 빌더 플랜이 없으면 앱에서 수익을 얻을 수 없습니다. 빌더 플랜은 연간 결제 시 월 40달러, 월별 결제 시 월 50달러입니다. 하지만 저는 연간 결제 옵션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연간 결제 시 1년간 무료 도메인을 제공받을 수 있는데 월별 결제에는 이 혜택이 없습니다. 예산이 빠듯하거나 이미 도메인을 가지고 있다면 월별 결제도 괜찮지만 연간 플랜이 훨씬 더 가성비가 좋습니다. 물론 한 번에 480달러를 내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몇 년 전 오디오 전문가들을 위한 포트폴리오 앱을 개발하려고 개발자를 고용한 적이 있습니다. 9개월이 걸렸고 2만 달러가 들었습니다. 그제서야 앱이 완성됐죠. 하지만 베이스 44의 빌더 플랜을 이용해서 그 앱의 더 나은 버전을 단 주말 동안 다시 만들 수 있었습니다. 베이스 44는 게임 체인저입니다. 사람들이 진짜로 원하는 무언가를 만든다면 투자한 비용을 금방 회수할 수 있을 거예요. 원하는 결제 기간을 선택하고 결제 정보를 입력한 뒤 결제를 완료하세요. 결제가 끝나면 베이스 44 인터페이스로 돌아가세요. 이제 무료 플랜 제한 메시지가 사라졌고 로고 드롭다운을 클릭하면 계정에 크레딧이 충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장애물을 제거했으니 인증부터 시작해서 이 앱을 완성해 봅시다. 유저 스텝 기억나시죠? 지금은 저 혼자만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이 앱을 사용하려면 모두가 각자의 개인 계정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모두가 같은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는데 이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각 사용자의 계정을 하나의 프롬프트로 분리해 봅시다. 사용자들이 회원 가입을 하고 자신만의 식단을 관리하며 다른 사용자와 식단이 분리되도록 인증을 설정하세요. 이 프롬프트를 여러분만의 프롬프트를 만들 때 시작점으로 사용하세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인증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완료되면 샌드 버튼을 클릭하세요. 약간의 처리가 끝난 후 AI가 오류를 만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은 가끔 발생합니다. 좋은 점은 프롬프트 이후에 문제가 발생하면 Resolve with AI 버튼을 클릭해서 메시지 크레딧이 차감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이제 문제가 해결되었고 앱 미리 보기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앱이 서로 다른 로그인 사용자에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미리 보기에서는 현재 베이스 44 계정에 연결된 이메일로 로그인되어 있는데 이는 베이스 44가 기본적으로 해주는 일입니다. 다른 사용자의 경우 앱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려면 미리 보기에서 로그아웃한 뒤 다른 계정으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공개 버전에서 다른 사용자로 앱에 로그인해 있으니 새 앱 버전을 게시하고 어떻게 동작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하길 원하지 않을 겁니다. 특히 유료 사용자가 있다면 앱의 새 버전을 배포하기 전에 모든 것을 철저히 테스트해야 합니다. 버그가 있는 앱을 실수로 배포해서 사용자 경험을 망치고 싶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아직 실제 사용자가 없으니 이 상태로 배포해도 괜찮아요. 오른쪽 상단에 있는 게시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배포하기 전에 공개 접근 권한을 로그인 없이도 가능하도록 변경해 봅시다. 이렇게 하면 로그아웃한 사용자도 다른 사용자의 데이터를 볼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앱 설정에 있는 김에 베이스 44로 편집 배지도 꺼서 아무도 우리 앱을 복제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좋아요. 이제 이 새 버전을 게시해 봅시다.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 저는 다른 계정으로 로그인했는데 첫 번째 계정의 데이터를 볼 수 없습니다. 완벽하네요. 데이터 격리는 설정되었지만 이제 사용자가 로그인하고 로그아웃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랜딩 페이지와 인증 버튼을 추가해 봅시다. 채팅으로 돌아가서 프롬프트를 입력하겠습니다.
이제 앱의 장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랜딩 페이지를 추가해 주세요. 눈에 잘 띄는 곳에 회원가입 버튼을 추가하고 기존 사용자가 로그인할 수 있도록 오른쪽 상단에 로그인 버튼을 넣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앱 내에서 사용자 이름 옆 왼쪽 하단에 로그아웃 버튼을 추가해서 사용자가 로그아웃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다시 한번 프롬프트를 앱에 맞게 수정한 후 전송을 누르세요. 처리가 끝나면 AI가 사용자 정보 아래 왼쪽 하단에 큰 로그아웃 버튼을 추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클릭해 봅시다. 앱이 성공적으로 로그아웃을 처리하고 랜딩 페이지로 이동한 것 같네요. 아주 좋지만 아직 몇 가지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먼저 대시보드에서 사용하던 왼쪽 사이드바가 랜딩 페이지에 그대로 있는데 이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제거해야겠네요. 또한 베이스 44가 또 다른 문제를 발견한 것 같습니다. 해당 버튼을 클릭해서 메시지 크레딧을 사용하지 않고 자동으로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처리가 끝나면 다시 로그인된 상태가 됩니다. 다시 한번 로그아웃 해봅시다. 네, 이제 됐네요. 상단 오른쪽에 로그인 버튼이 있는 아름답고 현대적인 랜딩 페이지가 완성되었습니다. 스크롤을 내려보면 AI가 앱의 장점을 강조하는 다양한 마케팅 문구를 추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왼쪽 사이드바가 남아있는데 사용자가 로그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거해 봅시다. 비주얼 편집 모드를 활성화하려고 클릭해보면 이 전체 사이드바를 선택할 수 없는 것 같네요. 이 사이드바는 3개의 뚜렷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스크린샷을 찍어서 AI에게 정확히 어떤 부분을 제거해야 하는지 보여주겠습니다. 스크린샷을 채팅창에 드래그해 넣을게요. 그리고 AI에게 랜딩 페이지에서 사이드바 제거를 요청합니다. 처리가 끝나면 게시하고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 봅시다. 사이드바가 여전히 남아있네요. AI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가끔 이런 일이 생기는데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문제의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비주얼 편집 모드 버튼 옆에 토론 모드 버튼이 있습니다. 토론 모드를 사용하면 편집 명령을 제출하지 않고도 AI와 대화할 수 있습니다. 문제 진단에 딱 맞는 기능이죠. 또한 한 번의 메시지 크레딧이 아니라 0.3 크레딧만 소모됩니다. 그럼 토론 모드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AI에게 물어보겠습니다. AI가 파일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할 거예요. 이제 토론 모드를 끄고 AI에게 방안을 실행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참고용으로 스크린샷도 함께 보냅니다. 완벽하네요. AI가 랜딩 페이지에서 사이드바를 성공적으로 제거했습니다. 로그인 버튼을 테스트해 봅시다. 이전과 같은 인증 화면이 나오니 보조 계정으로 로그인하겠습니다. 이제 로그인 되었습니다. 모든 기능이 의도한 대로 잘 작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시보드에서 로그인한 사용자에게는 여전히 사이드바가 존재합니다. 앱에서 로그인과 로그아웃이 모두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자신이 만든 식단만 볼 수 있고 Edit with Base 44 배지도 사라졌습니다. 이 새로운 사용자가 식단을 생성할 수 있는지 테스트해 봅시다. 새로운 플랜을 만들고 몇 개의 박스를 체크한 다음 생성을 단순하게 하기 위해 저녁 식사만 선택해서 플랜을 생성하겠습니다. 흥미롭게도 식단표는 나타나지 않지만 쇼핑 리스트는 보입니다. 더 이상한 점이 있나요? 대시보드로 가보면 식단표에 70개의 식사가 있다고 표시됩니다. 첫 번째 큰 버그를 발견했습니다. 앱을 만들다 보면 버그를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이건 AI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버그를 찾고 수정하는 것은 개발의 일부일 뿐입니다. 앱을 만드는 데는 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하지만 베이스 44의 AI 덕분에 이런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쉬워졌습니다. 베이스 44 인터페이스로 돌아가서 프롬프트를 제출하세요. 이제 사용자는 식단표를 생성할 수 있지만 실제로 식단표 보기에는 어떤 레시피도 나타나지 않고 쇼핑 리스트만 보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첫 번째 시도는 효과가 없었으니 이번에는 AI에게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여줍시다. 버그가 있는 페이지에서 빈 공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다음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선택하면 현재 상태의 렌더링된 페이지에 HTML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그 파일을 채팅에 업로드하고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알린 뒤 HTML을 참고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로그인한 상태에서 새로운 식단표를 생성하면 원하는 대로 정확히 생성되고 식단표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용자는 회원 가입을 하고 자신만의 식단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앱은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지금 바로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기 흉한 임시 도메인을 공유하는 건 좀 촌스러울 것 같네요. 그래서 새 앱에 맞춤 도메인을 설정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대시보드에서 도메인을 클릭한 다음 도메인 구매를 선택하세요. 원하는 도메인 이름을 검색하세요. 첫 번째 선택지가 사용 불가능하다면 추천 대안들이 표시됩니다.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 장바구니에 담으세요.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면 무료 개인정보 등록란에 꼭 체크하세요. 그런 다음 결제 정보를 입력하여 구매를 완료하세요. 도메인이 무료이긴 하지만 만료 시 갱신을 위해 이 정보가 필요합니다. 구매 후 베이스 44 대시보드로 돌아가면 도메인이 DNS 전파 대기 중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최대 48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보통 몇 시간 내에 완료됩니다. 언제든지 상태 확인을 클릭해서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SSL 인증서는 더 오래 걸릴 수 있으니 처음에 보안 오류가 나타나더라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모든 연결이 완료되면 앱을 게시해서 맞춤 도메인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모습을 확인하세요. 이제 다 됐습니다. 업그레이드된 맞춤 도메인 전문 앱입니다. 이제 방금 잠금 해제한 백엔드 기능을 사용해서 다른 도구들과 연동해 보겠습니다. 통합이란 기본적으로 앱과 다른 서비스 간의 연결입니다. 이것들을 서로 다른 도구들이 소통하고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게 해주는 다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통합 덕분에 단순한 앱이 결제 처리, 이메일 발송 또는 필요한 거의 모든 플랫폼과의 연결 등 강력한 기능을 갖추게 됩니다. 먼저 Stripe를 연결해서 사용자로부터 구독 결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베이스 44는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는 네이티브 통합 카탈로그입니다. 정말 멋진 점은 코딩 없이도 웬 A10이나 Zapier 앱을 연동해서 인터넷상의 거의 모든 주요 앱과 연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Stripe를 통합해서 결제를 받을 예정이지만 이 과정은 여러분이 연결하고 싶은 다른 도구를 통합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필요한 것은 API 접근 권한뿐입니다. Stripe를 설정하기 전에 우리 앱에서 어떤 기능을 무료로 제공하고 어떤 기능을 유료로 전환할지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Discusses 모드에서 채팅의 질문을 던져보는 것은 이런 기능 구현 아이디어를 얻는데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어떤 기능을 유료로 전환할지 결정했다면 다음 단계는 Stripe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새 탭에서 Stripe 웹사이트로 이동하세요. 아래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이메일을 입력하고 지금 시작하기를 클릭해 가입을 진행하세요. 안내에 따라 계정을 생성하면 됩니다. 가입이 완료되면 환영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사업자명과 새 웹사이트 URL을 입력하세요. 우리처럼 구독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정기 결제, Recurring Payments를 선택하세요. 그 다음 계속을 클릭하세요. 이제 샌드박스 모드로 이동을 클릭하세요. 샌드박스 모드는 Stripe의 테스트 환경입니다. 이 모드를 사용하면 가짜 거래와 테스트용 신용카드를 이용해 결제 과정을 구축하고 테스트할 수 있어 실제 결제를 처리하기 전에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작동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Stripe 계정 설정을 마치고 대시보드에 도달했다면 다시 베이스 44 탭으로 돌아가세요. 이제 백엔드 기능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대시보드에서 설정 세팅스로 이동한 후 앱 설정 앱 세팅스에서 백엔드 기능 Backend Functions을 찾아 활성화 Activate를 클릭하세요. 다음으로 채팅창에 Stripe와 통합하기라고 입력하세요. API 자격증명을 입력하라는 안내가 나올 것입니다. 화면에 나타나는 비밀키 설정 Set Secrets 링크를 클릭하세요. 모달 팝업 창이 나타납니다. Stripe 탭으로 돌아가서 Stripe 키를 복사하세요. 다시 베이스 44로 돌아와 Stripe 비밀키 Secret 키 입력란에 붙여 넣으세요. 웹훅 비밀키를 얻으려면 추가 설정이 필요합니다. Stripe 대시보드 상단의 검색창에서 웹훅스를 검색하세요. 그런 다음 Workbench 아래에 나타나면 클릭하세요. 웹훅은 결제가 완료되는 등 중요한 일이 발생할 때 Stripe가 앱에 자동으로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이 설정을 통해 사용자의 계정을 언제 업그레이드 해야 하는지 앱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대상 추가 Add Destination을 클릭하세요. 기본 설정은 그대로 두세요. 아래로 스크롤한 후 인보이스를 검색하세요. 목록에서 Invoice Paid를 찾으세요. 체크박스를 선택하고 계속 Continue를 클릭하세요. 다시 한번 계속 Continue를 클릭하세요. 대상의 이름을 지정하세요. 저는 제 앱 이름을 사용할게요. 그런 다음 엔드포인트 URL을 앱의 도메인으로 설정하세요. 제 경우에는 mealmate.org입니다.
대상 생성 Create Destination을 클릭하세요. 서명 비밀키를 복사한 후 베이스 44로 돌아가 Stripe 웹훅 비밀키 입력란에 붙여 넣으세요. 비밀키 저장 Save Secrets를 클릭하세요. 이제 베이스 44가 Stripe와 통합되어 앱과 Stripe 간의 통신을 원활하게 해주는 백엔드 기능을 구축합니다. 여기에서 베이스 44가 어떤 기능을 생성했는지 설명하는 메시지를 반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앱의 무료와 프리미엄 요금제를 비교하는 새로운 요금제 페이지가 생겼고 프리미엄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버튼도 있습니다. 베이스 44는 연결을 마무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안내도 제공합니다. 모든 설정이 올바르게 완료되도록 이 지침을 정확히 따라주세요. 제 경우에는 Stripe에서 상품을 생성하라는 안내가 나왔어요. 프로덕트 상품 페이지로 가서 상품 생성 Create Product을 클릭하겠습니다. 이름을 정할게요. 멜메이 프리미엄으로 이름을 짓고 반복 결제로 설정한 뒤 월 $9 99센트로 가격을 정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격 아이디를 가져와야 합니다. 상품을 열고 가격 세부 정보로 들어가서 가격 아이디를 복사하겠습니다. 다시 베이스 44로 돌아가서 대시보드로 이동한 후 코드로 들어가서 프라이싱 파일을 검색하겠습니다. AI가 여기에 임시값을 넣어뒀으니 실제 가격 아이디로 교체해야 합니다. AI가 추가로 몇 가지 웹훅 이벤트도 추가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그래서 다시 스트라이프로 돌아가서 우리가 만든 웹훅을 열고 베이스 44에서 지정한 이벤트들을 추가하겠습니다. 중요한 점 한 가지, 임시 URL이 있는지 꼭 다시 확인하세요. 제 경우에는 your app domain을 실제 제 도메인으로 바꿔야 합니다. 중요한 부분은 첫 번째 슬래시 이후에 모든 내용은 그대로 둬야 한다는 점입니다. 완료되면 Save Destination을 클릭하세요. 다음으로 다시 베이스 44에서 통합 테스트를 해야 합니다. 앱에서 프리미엄으로 업그레이드를 클릭해서 새로운 결제 흐름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Stripe 결제 페이지가 로드되려고 하지만 베이스 44 안에서 실행 중이기 때문에 완전히 로드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버전을 앱에 배포하고 실제 라이브 앱에서 시도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제 사용자가 아직 없는 경우에만 배포된 프로덕션 앱에서 변경사항을 테스트하세요. 공개 앱에서 가격 페이지로 이동해서 업그레이드 워크플로우를 다시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이제 스트라이프 결제 페이지가 정상적으로 로드됩니다. 스트라이프의 샌드박스 모드에서는 결제 페이지에 가짜 결제 정보를 입력할 수 있고 스트라이프가 결제가 성공한 것처럼 처리해서 결제 확인을 우리 앱에 다시 보내줍니다. 이렇게 하면 실제 돈을 사용하지 않고도 워크플로우를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결제를 완료한 후 우리 앱이 스트라이프로부터 결제 확인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사용자에게 이제 프리미엄 멤버 배지가 표시됩니다. 앱에서 여러 구독 등급이 있다면 각 멤버십 단계별로 올바른 기능이 제공되는지 추가로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AI 책과 함께 작업하여 사용자의 구독 상태에 따라 특정 기능을 잠그거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 모든 기능을 테스트하고 앱이 결제 처리를 제대로 하고 있다면 스트라이프 샌드박스의 테스트 키를 실제 라이브 키로 교체해야 합니다. 스트라이프로 돌아가서 라이브 모드로 전환하세요. 모든 것이 샌드박스 모드와 동일하게 보이지만 이제 실제 데이터를 다루게 됩니다. 대시보드에서 새로운 라이브 시크릿 키를 가져오고 웹훅 페이지로 다시 이동해 웹훅 시크릿도 받아오세요. 좋아요. 이제 결제 기능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시작됩니다. AI 에이전트를 추가할 거예요. AI 에이전트는 앱에 내장된 똑똑한 어시스턴트와 같습니다. 사용자들이 메뉴나 폼을 클릭하는 대신 에이전트에게 평범한 언어로 내 식단을 변경해줘나 화요일 아침 식사를 추가해줘처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에이전트는 요청을 이해하고 앱의 데이터에 접근해 자동으로 변경사항을 적용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화형 자동화로 앱을 더 똑똑하고 사용자 친화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에이전트를 활성화하려면 대시보드에서 에이전트로 이동하세요. 그런 다음 스위치를 켜서 에이전트를 활성화하세요. 다음으로 채팅창에 에이전트 설정을 요청하고 에이전트가 해야 할 일을 설명하세요. 이 부분은 정말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앱의 경우 식단 보기에 AI 에이전트를 추가해서 사용자가 에이전트에게 요청만 하면 식단을 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들은 예를 들어 화요일에 아침 식사를 추가해줘
토요일 저녁을 2인분 대신 4인분으로 바꿔줘. 나는 퀴노아를 좋아하지 않아. 목요일 아침을 다른 레시피로 바꿔줘 등과 같이 원하는 모든 변경 사항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청 변경 버튼을 식단표와 쇼핑 리스트 버튼과 같은 행의 오른쪽에 정렬해서 제공하세요. 그 버튼을 누르면 채팅 모달이 열리며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대화 시작 버튼이 제공되어 일반 AI 채팅 기능 외에도 어떤 것들이 가능한지 보여줍니다. AI 에이전트가 처리 중일 때는 명확한 로딩 화면이나 이미지를 반드시 표시하세요. 프롬프트를 입력했으면 전송 버튼을 누르세요. 이제 AI가 처리를 마쳤으니 요청 변경 버튼이 식단표 페이지에 성공적으로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대로 작동하는지 테스트 해봅시다. 버튼을 클릭하면 제가 요청했던 대화 시작 프롬프트 버튼이 있는 모달이 열립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채팅 박스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변경을 요청한 다음 전송 버튼을 눌러봅시다. 에이전트가 데이터를 조회하고 변경하기 위해 식단표 아이디를 자동으로 찾지 못한 것 같네요. 그럼 채팅의 요청에서 에이전트가 열려있는 식단표에 따라 식단표 아이디를 가져올 수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페이지가 백그라운드에서 에이전트에게 일부 데이터를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와 똑같은 문제가 그 빠르게 넘어간 구간에서 몇 번 있었습니다. 앱이 얼마나 복잡한지 또는 에이전트에게 어떤 작업을 요청하는지에 따라 디버깅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버그를 찾고 수정하는 것은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나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도구 상자에 하나 더 추가할 수 있도록 디버깅을 위한 또 다른 기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 메시지에서 저는 AI에게 앱 동작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파악할 수 있도록 로깅을 추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변경을 요청해 보겠습니다. 채팅창을 열어보면 이제 식단표 아이디가 모달 창 상단에 표시되고 기본 프롬프트 중 하나를 클릭하면 식단표 아이디가 포함된 메시지가 에이전트에게 전송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가장 세련된 해결책은 아니지만 지금은 이렇게 해도 잘 작동합니다. 이 방식을 나중에 더 시각적으로 보기 좋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일단 제대로 작동하게 만드는 것이 우선입니다. 채팅 에이전트가 몇 가지 기능을 실행하고 화요일 아침 식사를 성공적으로 추가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화요일 식단표로 가보면 새로 추가된 아침 식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브라우저의 콘솔 로그를 열어서 제공되는 정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F12키를 눌러 개발자 도구를 여세요. 키보드에 따라 F12를 누를 때 펑션 키를 함께 눌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콘솔 탭이 보이지 않는다면 클릭해서 열어주세요. 콘솔에는 앱이 동작하는 동안 기록한 데이터가 표시됩니다. 이 화면을 캡처해서 참고용으로 채팅에 전달해 봅시다. 방금 겪은 문제를 AI에게 설명하고 가장 최근의 에이전트 대화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합시다. 그리고 당연히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이제 식단표에서 방금 생성한 화요일 아침 식사가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한 번 더 변경을 요청해 봅시다. 이번에는 식단표 에이전트에게 월요일 저녁을 더블 치즈버거 레시피로 바꿔달라고 요청하겠습니다. 잠시 생각한 후 에이전트가 성공적으로 변경했다고 알려줍니다. 채팅을 닫고 나면 이제 월요일에 치즈버거 레시피가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환상적이네요. 이제 에이전트가 사용자들을 위해 식단표를 수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I, 에이전트를 관리해야 할 때는 대시보드에서 에이전트로 이동하세요. 여기에서 모든 에이전트 목록을 확인할 수 있고 수정을 클릭하면 해당 에이전트의 설정을 볼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 페이지에서는 에이전트의 시스템 프롬프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즉, 모든 사용자 상호작용에 적용되는 지침을 말합니다. 베이스 44 AI는 이미 여기에 자세한 정보를 설정해 두었지만 메시지 크레딧을 소모하지 않고 언제든지 이곳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도구 페이지에서는 에이전트가 어떻게 작업을 수행하는지 보여줍니다. 우리의 경우 AI가 사용자 식단표를 관리하는 백엔드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필요하다면 도구를 수동으로 더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워레스 앱을 통해 에이전트와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워레스 앱 연동 옵션도 있습니다. 이 모달 팝업을 닫으면 모든 에이전트 상호작용을 검토할 수 있는 대화 탭도 있습니다. 이 기능은 문제 해결에 매우 유용합니다. 좋아요. AI 에이전트 설정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 앱에는 우리가 모르는 보안 취약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가 다른 사람의 데이터를 보거나 무단으로 수정하거나 정보가 노출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안 스캔 한 번이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보안 스캔을 실행하려면 대시보드에서 보안으로 이동하세요. 그 다음 보안 점검 시작을 클릭합니다. 처리가 끝나면 몇 가지 권장사항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의 식단표 테이블에 대해 RLS 권장사항이 나왔습니다. 수정 적용을 클릭해 봅시다. 이렇게 하면 식단표 테이블이 안전하게 보호되어 사용자가 자신의 데이터만 생성, 조회, 수정, 삭제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저는 앱을 직접 테스트하면서 스캔에서 잡히지 않은 다른 잠재적인 보안 문제도 찾아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토론 모드에서 채팅에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개발자 도구의 콘솔 로그 메시지나 앱의 보안을 위협할 수 있는 다른 정보가 표시되고 있나요? 처리 후에는 앱의 상태와 현재의 로깅 및 오류 처리 방식이 어떻게 보안을 유지하고 있으며 앱의 보안을 해치지 않는지에 대해 길고 자세한 메시지를 제공합니다. 아주 좋은 결과입니다. 이제 앱을 테스트해서 RLS 규칙을 변경했을 때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지 확인해 봅시다. 로그아웃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 사용자로 다시 로그인해서 새로운 식단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권한이 거부되었다는 팝업이 떴네요. 베이스 44에서 문제 발견 팝업이 표시됩니다. 식단표를 생성할 때 발생한 권한 문제를 정확하게 식별했습니다. 크레딧을 사용하지 않고 AI로 해결하기를 클릭해 봅시다. 완벽합니다. 채팅이 권한을 업데이트해서 인증된 모든 사용자가 식단표를 생성할 수 있도록 했지만 다른 규칙들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사용자는 자신의 식단표만 읽고 수정하고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 구성이 여전히 안전한지 확인하기 위해 보안 스캔을 한 번 더 실행해 봅시다. 모든 항목에 초록색 체크 표시가 떴습니다. 이제 식단표 생성과 에이전트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테스트해 봅시다. 훌륭합니다. 우리 앱은 안전하고 완전히 기능합니다. 보안 테스트를 절대로 건너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것이 아마도 테스트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개발자로서 사용자의 데이터와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은 윤리적인 책임입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으니 공식적으로 새 앱을 출시할 수 있습니다. 앱을 게시하려면 클릭만 하면 되고 바로 잠재 사용자들과 공유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1시간도 채 안 되는 시간에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사용자 인증, 결제 처리, AI 기능, 그리고 맞춤 도메인까지 갖춘 완전한 보안 웹앱을 만들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수개월과 수만 달러가 들었을 일을 우리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이스 44의 힘입니다. 개발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막대한 예산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이디어와 그것이 제대로 작동할 때까지 반복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도전 과제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만들고 싶으신가요? 아래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 베이스 44에 접속해보세요. 직접 테스트해보세요. 여러분이 무엇을 만들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어쩌면 여러분의 앱이 수천 명의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다음 대박 아이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멋진 창작 활동하시길 바랍니다.